지니스 오프닝 픽 만나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가 2330선까지 도달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700선 부근입니다. 장중에 터치 한번 나왔고요.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수 좀 급반등한 모습입니다. 역시 대형주들이 바닥권에서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오면서 전체적으로 낙폭과대 상태에 있었던 종목들이 시장을 좀 리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지금 현재도 환율 급락하고요. 외국인들 매수세 거래소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지표가 어느 정도 인플레 둔화의 시그널을 살짝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워낙 다들 낙폭이 컸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쇼크버링성의 매수세가 대형주들 단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입니다. 오늘 거의 파란 색깔 나오는 섹터는 몇 개 안 됩니다. 파란 섹터라기보다 일부 종목 정도만 파란색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리오프닝 섹터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거 관련주들도 정책적인 이슈로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도 개별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폭이 컸었던 2차전지 섹터주들도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 엔터주들도 개별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 반등에 따라서 개인들만 좀 차익 실현 매도가 좀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합니다. 이러면서 지수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장 초반인데 유가증권 시장 1,600억 넘는 매수입니다. 오늘 지니스 오프닝 픽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강세입니다. 오늘 여행, 항공 등등등에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 눈에 띄고요.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주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오프닝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시간 통해서도 정말 상당히 강하게 오랫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중국인들이 움직이는 부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많이 걸려 있지만 거의 정점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춘절 이후로는 상당히 조금 코로나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한적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또 특히 중국의 입국자들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자가격리라든지 PCR 검사 이런 부분들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행객들도 중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의 소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주 하고요. 오늘 화장품 주식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저가 화장품 주식들 오늘은 대형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항공주들도 일부 조금 소폭 올라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행주들도 좀 좋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면세점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라든지 호텔신라는 부합권까지 다시 밀렸네요. 또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있고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쪽들도 콘텐츠 쪽들도 게임주들도 다 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소비에 있어서 기대치가 있는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 해제에 대한 움직임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국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분들이요. 그런데 대부분은 북미나 유럽보다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많이들 여행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관련한 리오프닝 기대감, 한국도 가세하고 중국도 우리나라 오면 좋습니다. 가세하고 일본까지 가세하는 이런 움직임들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의견 주셨고요. 예, 강조해 주신 보람이 있으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강세입니다.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요. 또 CES 2023에서 또 서프라이즈한 소식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CES 앞서서 내용도 있었고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말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CES에서 현대모비스 쪽에 또 서프라이즈한 또 내용들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정책도 나오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쪽도 지금 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과 뉴스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CS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강한 흐름입니다. 뭐 완전자율주행차 관련되어 있는 원장관의 발언 나오면서 관련되는 종목도 나왔고요. CS에서 나온 자율주행차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치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난주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모처럼 바닥권에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MD스테크는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뭐 만도라든지 유비밸럭스, 인포뱅크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MC넥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흐름 자체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닥권 탈출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차 관련 주들도 CS 이슈를 타고 기술적인 반등이 반도체, IT, 부품 섹터와 함께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삼성전자 실적 보면은 솔직히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삼성전자의 향후 감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감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적 자체로는 상당히 부진합니다만은 시장은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을 선반영시키고 있다라는 점 이게 향후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겨냥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계속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저점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 좀 중점을 맞춰주시고요. 이들이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IT 전반도 지금 이번 CS 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그 섹터 안에서 덜 오른 종목군들의 단기 트레이딩성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미 강하게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해당 주도주 섹터의 대형주들의 흐름 조금 오늘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내에 MD스테크는 또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어서 이런 또 착시 효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한가 곧바로 들어갔고요. 종목들 동반해서 모두 또 오름세 해석들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오늘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플랫폼주의 강세입니다. 긴축에 대한 부담을 좀 떨쳐내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엿보이죠? 일단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용지표 보시면은 미국은 일단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고용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 쪽에서는 계속 정규직 자리가 줄고 있고요. 반대로 레저나 뭐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는 또 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고용보다는 단기적인 고용이 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지는 모습이고요.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쪽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인플레 둔화 흐름은 향후 금리 인상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성장주, 기술주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그룹주들 총출동해서 매일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도 다시 또 19만 원대 올라선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플랫폼 쪽에서는 NC소프트 초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엔터 쪽들도 사실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하이브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콘텐츠, 엔터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플랫폼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쪽에 있으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쪽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도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에서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역시 이쪽도 보시면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카카오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고점에서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리의 향방 이번 FOMC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0.25일지 0.5일지 그다음 뉘앙스가 어떨지 또 이번 달에 10일이죠. 파월 의장의 해외에서의 좀 연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이 다시 또 힌트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낙폭 과대라는 점 그다음에 금리의 우려감,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강하게 선반영된 종목들 쪽으로 쇼크 버닝성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활용하시는 시장 투자 전략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긴축 이 두 가지 변수에 휘둘렸었던 이러한 내용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했었던 섹터군들의 수급 개선 효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